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하진우입니다. 이명 환자 중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특정한 생활 습관 때문에 청력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과 난청은 동반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은 임상 사례에서도 이명 악화의 주요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곤 합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또 업무 환경이 그런 분들도 계시죠. 특수한 환경이 조선, 거기서 이제 용접을 한다든지 선박을 만드는 제조를 할 때는 그 안에서 망치를 때리면 그 울리는 큰 소리, 아무리 이 이어플러그를 하고 귀를 보호하는 걸 쓴다고 해도 하여튼 평생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귀 건강이 좋기가 좀 어렵죠. 많은 이제 이명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많은 수의 환자 상태가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명 악화에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이명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평소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명 환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금기는요, 이어폰 사용입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야외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지하철의 소음은 평균 약 85dB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소음 자체가 청력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모세포라고 불리는 청력의 중요한 세포가 소음에 의해서 손상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폰까지 사용해서 유튜브 등에 시청하게 되면요, 지하철 소음을 이기기 위해서 더 높은 음량을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청력 손상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심각한 소음 환경에 약 10회 정도 노출되기만 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 습관을 피한 환자들은요, 치료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이용 시에는요,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 환자 금기 그 두 번째는요, 면봉으로 귀지를 파는 행위입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는 행동은 겉보기에는 청결을 위한 좋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귀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지를 제거하려고 면봉을 사용하지만 면봉은 귀지를 밖으로 빼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지가 축적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쌓인 귀지는 귀 속의 압박감이라든지 이물감, 심하면 청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 속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면봉 같은 이물질로 자극을 하게 되면 쉽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귀를 건드리면요, 귀지샘이 더 자극돼서 귀지가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막 손상의 위험입니다. 귀지를 긁어내다 실수로 고막을 건드리게 되면 상처가 생기거나 천공, 구멍이 뚫리는 거죠. 천공이 발생해서 청력 저하, 통증, 또 어지럼증, 또 염증, 이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면봉을 사용할 때 세균이 귀 속으로 들어가면 외이도염이라든지 중이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우 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귀지에 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면봉으로 긁어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외이도에 상처를 내게 되고 염증이 깊숙이 번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봉으로 귀를 파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귀는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귀 건강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귀를 파주는 서비스를 아주 적은 돈을 내고 동남아시아에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게 그분들의 그 위생관념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용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도구들을 얼마나 잘 소독을 할 것인가, 과연 소독은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남 제3자에게 귀 청소를 맡기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 세 번째 금기는요,
잠잘 때 유튜브를 켜놓고 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영상 소리를 들으면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명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마스킹하는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든지 뭐 ASMR 정도 내가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물방울 소리, 계곡 소리 뭐 이런 거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스토리를 듣는, 내가 여기 집중해야 하는 이런 유튜브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영상은 그냥 소리만 듣지 않죠. 스마트폰이나 TV에서 이제 그 영상과 함께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해서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꾸 각성되게 되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서 잠드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수면 주기 역시 쉽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영상이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소리, 그리고 밝았다 어두워졌다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뇌가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이것은 몸과 뇌가 이완돼서 잠들어야 하는 시점에서도 계속 자극을 줘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배게 되고, 이러면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요. 너무나 재밌는 게 있으면 잠이 확 깨게 되잖아요. 또 설령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화면의 빛과 소리 변화는 깊은 수면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른거리면 깊이 잠자기가 어렵죠.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얕은 잠이 반복되면요, 다음날 주간의 피로감, 집중력 저하,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뇌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가 쉬는 동안에 작동해야 하는 청각 피로 회복, 귀도 좀 쉬어야죠. 이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밤새 소리에 노출되면 귀와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켜놓고 자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잠을 잘 때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ASMR을 들을 때는요, 타이머를 해 놓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명을 앓고 있는 분들의 나쁜 습관 네 번째 금기는요,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요,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 아니라 특히 귀 질환을 악화시키는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상의 댓글을 보면 이명 못 고쳐요, 안 나아요, 병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댓글들 제 채널에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 안 나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제가 매번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이명을 호소해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다가 호전되거나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댓글은 좀 자제해 주십사. 그러니까 본인은 안 나았을 수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도 제가 댓글을 달아요. 반드시 치료받고 생활습관 병행해서 조금이라도 호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굳이 이명을 낳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옮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들은 상처가 되고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요, 스트레스를 더욱 키우고 이 병을 낫게 해보겠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억누르게 되는 악영향이 되죠. 이런 스트레스 역시 귀의 혈류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명을 더 악화시키거나 오히려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하고요, 또 옆에서 부추길 필요도 없죠. 또 필요할 때는 감정을 밖으로 털어내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명 갖고 계신 분 그 5번째 금기사항,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이명 모니터링 중독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손목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목이 아픈가요?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꺾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아프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명이 어떤 양상인지를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더 잘 들리거나 크게 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죠. 이명 앓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이명 상태를 계속 체크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는데요. 이걸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잘 들리고 그 증상이 악화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나 한의사가 지금 이명 어떠세요? 라고 묻는 질문만 해도 만약 즉시 이제 이명에 집중하게 되고 들리나 안 들리나 하는데, 이분들 길 걸어갈 때, 지나갈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을 하면 계속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명 상태를 기억하는 뭐 앱도, 스마트폰 앱도 뭐 나왔고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런 앱 역시 이명에 대한 과도한 주의,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집중을 유발해서 그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실망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 모니터링을 위해서 앱이나 기록을 계속하고 있다면 중단하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에 신경을 집중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필요하겠습니다. 이명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기도 하고요. 치료에도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명 앓은 지 10년이 됐는데 한 두세 번 치료받고 이명 안 나와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꾸준히 치료도 받지 않아요. 다만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열 몇 군데 뭐 3차 대학병원만 해도 다 다녀. 그런데 안 나와가지고 뭐 한의원에 갔더니 돈만 쓰고 약 먹었는데 또 안 났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곳에 꾸준히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에 좀 시간이 걸리고 변화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꼭 알아두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금기를 지키지 않더라도 다른 치료 요소가 잘 진행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습관들을 피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지겠죠. 결국 이명의 치료와 기본 원칙은 예방과 생활습관 관리에 있고요. 그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치료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이명을 악화시키는 5가지 금기. 첫 번째, 지하철에서 이어폰 사용하는 것. 그 다음은 면봉으로 귀파는 것, 수면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쌓는 것, 이명 모니터링 중독. 이 5가지만 피해도 귀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는 질환도 아니고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그 증상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금기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귀와 뇌,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치료 효과도 훨씬 빨라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습관이 귀 건강을 지키는데 강력한 치료 도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